자, 봅시다. 133번 볼 차례죠? 133번 볼게요. 조선 초기의 과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말하는 거겠죠? 토지제도. 133번이네. 자, 토지제도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토지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과전법은 공양왕 때 조선이 세워지기 조금 전이죠. 그래서 고려 말 공양왕 때고,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18등급으로 문무, 전현직 관리 모두 다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토지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조권을 나눠주는 거죠. 수조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자,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이렇게 나와도 과전법이에요. 이 전시관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지급 액수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더 지급 액수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말 안 해도 전지만 지급한 거 아시죠? 시지까지 지급한 건 아니다. 아시죠? 전지만 지급. 자, 그 다음에 수조권은 원래는 세습이 불가하지만 세습 때는 토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 수조권은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나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죠. 그냥 써볼까요? 자, 세습이 가능한 토지는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은 세습이 가능하다. 자, 제가 수신전, 휴량전만 썼다고 해서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신전 이런 거는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자, 그래서 과전법. 자, 그런데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주다 보니까 또는 세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고 과전법이 나중에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직전법은 토지가 부족해서 바뀐 거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자, 그리고 세습되는 토지, 수신전, 그리고 휴량전 이런 것들을 폐지.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수, 관급제로 바꾸게 되죠. 성종 때. 자, 관수관급제라는 건 원래는 수조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가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징수,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징수. 여기서 이제 국가라고 썼지만 관청이겠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관리에게 지급. 쉽게 말하면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자, 그리고 조와 세라는 그런 개념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와 세의 구분이 소멸되었다. 사라졌다. 자, 조하고 세가 있었어요. 조는 백성들이 관리에게 내는 거고 세는 관리가 나라에게 내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조세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전법 폐지. 자, 직전법이 폐지된 건 우리 책에는 그냥 16세기라고 나왔지만 명종 때 폐지가 되죠. 16세기 명종 때 폐지가 됐고요. 자,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는 공무원들한테 이제 이런 제도가 사라지고 녹봉만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녹봉만 지급을 하게 된다. 녹봉만 지급. 그러니까 월급은 그전에는 수조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가 사라졌어요.
사적 수조권이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녹봉 지급, 녹봉만 지급, 녹봉은 그냥 현물로 월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되겠죠? 과정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직전법 폐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최고 15, 150에서 최하 10개월까지라든가 또는 수신전 휴량전이 세습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현직관리에게만 수신전 휴량전 폐지,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지주전월제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밑줄 쳐봤어요. 자, 그러면 제시문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아, 여기서 또 빼먹은 게 이거군요. 경기 사전. 자, 경기도의 토지만 사전은 개인에게 주는 토지예요. 개인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라는 뜻이어서 경기도의 토지만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줬다. 그러면 경기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사전이 아니라는 거니까 공전이라는 거죠. 공전은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토지만 나눠줬었지. 자, 봅시다.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태종 때 삼남지방, 삼남은 전라, 경상, 충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아래쪽 세 동네, 이런 지역, 세 개의 도. 그래서 이 삼남지방의 토지를 나누어 줬었어요. 살짝,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 세종 때는 다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가 부족해졌을 때는 이렇게 삼남지방의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었다. 성종 때 말고 태종 때.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죠. 자, 2번 현직관료에게 소유권과 수조권을 부여했다. 자, 현직관료에게 뭐만 주는 거예요? 뭐만? 수조권만. 그쵸. 소유권 아니고. 자, 전직관리와 현직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은 여기 보시면 전현직, 본무, 전현직 관리 다 나눠줬다. 자, 4번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과전이라는 건 공무원들한테 주는 월급이라고 했죠. 이거는 세습이 될 수 없다. 원칙으로는 세습이 불가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근세 사회로 넘어갈까요? 자, 85페이지 근세 사회 134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기출문제가 요 기출문제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신분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신분제도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법제적으로, 여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자, 양천제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뭐와 뭐로 나눠진 거예요? 조선시대 신분이 두 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뭐와 뭐로 나눠져? 양, 인, 천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자유민이면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봐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양인이고 천민은 뭐 당연히 노비를 포함한 그런 계층이죠. 자, 그럼 양인이 다시 몇 개로 나눠진다는? 세 개로 나눠진다는? 자, 그럼 양인의 신분이 원래는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맨 먼저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상민 이렇게 나눠지겠죠. 상민이 이제 평민 말하자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고, 자, 그러면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실제 4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반상제. 반상제가 그냥 양반 상민으로 딱 크게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인데 이 양천제가 법적으로 조선시대 끝까지, 네, 그래서 법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제로는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상제로 4개의 계급으로 운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양반, 양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양반은 지배층이고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고 당연히 관료층이고 성리학자고 이런 거 말 안 해도. 자, 그럼 중인에 대해서만 한번 살짝. 네,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어요. 자,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어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중인은 뭐냐?
반대로 넓은 의미의 중인은 뭐냐? 그냥 중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이지. 자, 그럼 좁은 의미는 기술직 중인을 말해요. 기술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격시험 같은 걸 통과한 기술직 공무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기술관. 그래서 뭐 취재라든가 아니면은 잡과라든가 이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 플러스 기술관. 기술관이 일단 들어가고 기술직 중인. 자, 여기에다가 기술직 중인 말고 중인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향리, 서리, 그 다음에 서얼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다 합쳐서 중간 그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서얼이죠. 시험에는 서얼이 되게 많이 나온다. 서얼이 제일 중요하다. 자, 서얼은 그러면 넓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좁은 의미의 중인이에요? 넓은 의미. 향리는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야? 넓은 의미. 다 넓은 의미의 중인이다. 자, 특히 서얼은 양반의 자식이죠. 하지만 자, 문과 응시가 불가하다. 자,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라고 씁시다. 자, 문과 응시는 경국대전의 법으로 아예 금지되었었다. 문과 응시 금지. 자, 그러면 문과 응시는 금지됐으면 서울은 관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 문과 말고 딴 건 볼 수 있잖아. 그럼 뭔 가능해요? 무과나 잡과는 가능하니까 무관이나 기술관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예 못 되는 건 아니야. 문과는 안 되는 거지. 나머진 괜찮아. 그래서 요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 요 문과 응시 금지 요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민은 농민, 상인, 장사하는 상인. 그 다음에 장인은 수공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량역천인. 자, 신량역천인이라고 하는 건 신분은 양인이지만,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천민 취급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세 이후로 가면은 그냥 천민이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신분은 양인인 거죠. 그래서 신량역천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요 문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장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3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세붕이 비로소 가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잘못 의심하였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주, 김경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아이고 134번이구나. 일단 사림의 기반. 자,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훈구와 싸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그게 사화고 4번의 사화를 거치면서도 사림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사림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반이 뭐냐? 서원과 향약이죠. 그래서 사림의 기반이 되었던 게 뭐냐? 서원과 향약이 기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우리는 이제 서원 봅시다. 자, 서원 중에서는 최초의 서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풍기군수 주세붕이 경북 영주에다가 세운 거죠. 이게 바로 백운동 서원. 이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안향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안향제사. 안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충렬왕 때 고려 말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이고 이 안향을 제사 지내는 사당 및 학교를 세운 게 백운동 서원이죠. 자,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사익을 줄 것을 왕에게 건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사료의 맨 마지막에 출처에 퇴계집이라고 써있죠? 퇴계니까 누구? 이왕이겠지. 그래서 자, 요 백운동 서원이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사익을 받게 돼요. 사익이라는 건 이제 이 의미만 살펴보면 간판을 새로 내려준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토지, 노비, 서적 등의 지원과 그리고 임금이 새로 이름 지어서 간판 내려주는 거고 자 그러면 새로 간판을 내려줬다는 건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었다가 이게 이제 사액을 받게 된 건 소수서원이다. 최초의 사액 서원은 소수서원, 이황의 건의.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액을 주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황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원. 자, 그 다음에 서원의 기능만 한번 살펴봅시다. 기능. 자, 서원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 서원은 자, 선현, 제사. 선현, 훌륭한 선비들에게 제사 지낸다. 선현, 제사. 자, 그 다음에 양반, 자제, 교육. 양반, 교육. 자, 선현의 제사를 지내면서 양반, 자제, 교육을 하면서 그러다가 학문 연구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많아져. 서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서원이 너무 많아지자 2번 정도 나라에서 크게 없애버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영조 때 서원을 한번 살짝 없애고 그 다음에 진짜 대대적으로 서원을 다 폐지한 건 언제예요? 없애버린 거. 이제 그건 흥선대원군 맞아요. 그래서 영조 때 한번 살짝 흥선대원군 때 많이 이렇게 이제 서원을 철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기능도 알아두시고 요 최초의 서원과 그 다음에 요 사액서원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 왕을 물어보더라고요. 요 서원을 세운 게 언제냐? 중종 때. 그리고 사액을 건의해가지고 사액서원으로 된 건 언제냐? 명종 때. 자, 가끔 어느 왕 때냐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향약이 나왔으니까 향약의 확대? 뭐 이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향약. 향약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보급했던 건 누구냐면 조광조. 자, 조광조가 중국의 엿시향약을 도입하게 되죠. 자, 중국의 엿시향약을 도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것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서 이제 보급하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보급은 실패했어요. 왜냐면 조광조가 제거돼서. 조광조가 제거된 건 언제?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제거되죠. 중종 때 조광조, 중종, 기묘사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광조는 이제 죽는 바람에 안 됐고 자,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시킨 건 누구냐? 자, 전국으로 확대시킨 건 누구예요? 이황과 이. 그쵸? 이황과 이인데 자, 그러면 이황은 예안, 향약. 요것까지 한 번 더 우리는 알아둡시다. 그냥 우린 이황 이이라고 알아도 되지만 네, 여기다 플러스 누구는 무슨 향약인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예안 향약. 그 다음에 이이는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향약은 당연히 향약은 양반들 중심의 지방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반이 운영하는 자치조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양소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향약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훨씬 더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방에서 양반들이 운영하고 그 지역에 뭐 치안을 담당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자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 양반들이 주도하지만 백성들은 자동 가입이 돼요. 내가 여기 살잖아? 그럼 나는 그냥 당연히 향약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직책이 있잖아. 직책. 말하자면 벼슬 향약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월, 약정. 직월은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래 이제 간사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여러분 간사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하면 총무, 어떤 모임의 총무 같은 거예요. 총무가 돈도 걷고
섭외도 하고 예약도 하고 막 다 하잖아. 쉽게 말해 그런 이제 잡다구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의 간사. 그 다음에 약정은 이제 간부. 그래서 도약정이 회장이에요. 도약정이라고 하는 게 회장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직월이나 약정 나오면 뭐야? 향약. 좌수별감 나오면 뭐야? 그건 유향소. 이렇게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간분지, 간사인지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냥 요 말이 나오면 이건 유향소구나. 이거는 향약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구분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구나. 좌수별감, 유향소. 그 다음에 약정, 직월, 향약.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왜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요구하면 좀 들어줘. 알겠죠?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 다 하라고 하나? 한데 해야 돼. 이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틀리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좀 기분 나쁘냐면 진짜 맛 없는 거 먹고 배부를 때 되게 기분 나빠. 야, 맛있는 거 먹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진짜 맛없는 거 먹고 배부르면 진짜 기분 나쁘지 않아? 저는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맛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야.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틀리고 막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걸로 틀리면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사가 좀 디테일한 것까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제가 디테일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디테일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원 쭉 설명했고, 자, 이제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야 되겠죠? 제시문 볼게요. 1번,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관학은 나라에서 만든 학교인데, 지방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학교는 향교. 향교는 부, 목, 군, 현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와 훈도를 파견.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향교는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치. 교수와 훈도 파견.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자면 수령이 뭐라고 할까요? 수령이 장려하는? 그러니까 이 향교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수령의 국가 점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령이 좀 장려하는 그런 학교가 바로 향교다. 자, 두 번째,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천자문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서당쯤 되겠죠. 자, 성적 우수자는 문과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자, 문과 초시를 면제해 줬으니까 과거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 나와야 과거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요때로 하면. 그럼 이때 대학은 어디야? 성균관이야, 성균관.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적이 잘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처럼 문과 초시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 초시 면제. 그래서 3번은 성균관에 대한 설명. 자, 4번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다. 네, 학문연구, 양반자재교육, 선현제사. 그래서 사설교육기관이니까 사립학교라는 뜻이겠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근세의 문화로 가볼까요? 자, 봅시다. 135번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까요? 자, 가는 성악 10도와 주자서 저료 등을 저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당시 사회 현상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성악 10도는 태극도 등 10개의 그림과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으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성종이 되기를 바라는,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게 바로 성학 10도하고 성학 지묘인데 이 중에서 성학 10도는 이황의 그림. 아시죠, 여러분? 이황. 자, 그러면 가 인물은 누구냐? 이황이죠? 자, 이황의 학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황은 주리론이죠. 그래서 주리론의 선구자가 이현적이었고 주리론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황의 학설은 이존기비론이라고 했죠. 이존기비론.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자, 기천론 똑같은 거예요. 이존기비론.
이 귀, 기천론.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고. 자, 그러면 리하고 기는 완전 다른 거죠. 리는 뭐라고 했냐면 순선이라고 했어요. 순선, 100% 착함. 그런데 기는 착한 거와 악한 게 섞여 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 다른 거다. 이렇게 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 이원론. 리와 기는 이원, 따로따로야. 두 개야. 따로따로 존재해. 이렇게 봤고. 자, 그 다음에 리는 기가 운영하는 어떤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 호발설. 자, 그리고 사단칠정에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기대승이라는 학자와 사단칠정의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제자는 영남학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영남학파. 뭐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영남학파로 계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황이고, 자, 우리는 저서까지 보면 되겠죠? 저서. 시험에는 저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저서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주자서저료. 주자서저료. 성학 10도. 10도가 그림 10개. 성리학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 성학 10도. 자, 그 다음에 전승록편이라고 해서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서, 이황. 자, 그 다음에 이황과 늘 비교되는 인물이 이이. 우리는 이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이는 주기론을 집대성했죠. 그래서 이황보다는 기를 조금 더 강조하죠. 이황보다는 기를 조금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기를 무조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황보다는, 그러니까 주리론의 바탕을 두고 이황보다는 조금 더 기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기만 강조하면 이제 서경덕이나 이런 인물들이니까 완전 주기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봅시다. 자, 이는 이통기국론. 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리는 보편적이고 기는 좀 특수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발 이승설이라고 해서, 자, 이기 호발설은 리가 기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 바탕이 된다, 이런 뜻이면 여기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건 기이다. 그러니까 기가 스스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리는 그냥 배경이 될 뿐이기 때문에 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발 이승설 또는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기 이원론이죠. 리와 기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 일원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거를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기 일원론을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경장론을 강조하기도 하죠. 사회 경장 개혁이에요. 개혁론을 강조해서 예를 들면 뭐 수리법이라거나, 즉 대동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쌀로 걷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건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 제자들은 기호학파를 형성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저서는 뭐 동호문답, 만원봉사, 기자실기, 그 다음에 성학지교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성학 10도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 공부해라. 왜냐면 그림 10개로 내가 더 쉽게 설명해줬지. 혼자 할 수 있지. 이런 거고. 자, 성악 집요라는 건 성리학은 엄청 어려운 거니까 훌륭한 신하를 증용을 해서 네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하에게 배워서 기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 왕더러 야, 너 배워. 나한테 배워. 이런 뜻이죠. 기지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자, 특히 이 이의 별명이 부도장원공이지. 부도장원공이라고 하는 건 9번 속과대과 응시에서 모두 장원급제. 천재에 해당하는 영재과죠,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도장원공이기 때문에 여기 너 나한테 배워. 내가 잘 가르쳐줄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황.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이와 이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경덕.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죠. 서경덕 같은 경우는 기일원론, 태허설. 이게 둘 다 그냥 모든 걸 다 기의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서경덕이죠. 서경덕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 다 알아. 전우치.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는 도사인 줄 알았지.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 서경덕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지함. 문 알아요? 토정비결. 들어봤어? 토정비결 몰라? 그런 게 있어. 토정비결이 뭐냐면 왜 어르신들이 새해 딱 되면 1월 딱 되면 이제 설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년 운수를 보는 거야. 그걸 써놓은 책이 토정비결인데 이 책이 진짜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워낙 도술이 뛰어나가지고 이 토정비결이 정말 이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너무 막 이 사람들의 운명이나 이런 걸 다 너무 기록을 해놔서 이거를 그대로 하면 이게 진짜 천기 누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틀리게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안 맞아. 안 맞는다. 결론은 안 맞지만 이게 원본은 진짜 천기 누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서경덕, 그 다음에 조식. 조식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죠.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겠죠? 이황과 실제로 라이벌은 조식이라는 거. 그렇죠? 이황과 이가 라이벌이 아니야. 나이 차이도 많이 나. 아니고 실제로 나이대 비슷하고 고향 비슷하면서 한 명은 벼슬 했고 이황은 벼슬 했고 이는 평생 처사로 살았거든요. 벼슬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라이벌이고 제자들끼리도 약간 경쟁심이 있고 그거는 이황과 조식이에요. 실제 라이벌은 조식인데 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어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뭔 일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안 되겠죠 당연히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과 의를 강조하게 돼요. 경과 의는 공경과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과 의를 강조해서 평생 방울과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상징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도 활약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인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북인 형성. 자, 그러면 북인을 형성했다고 했으니까 북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어느 원? 광해. 그래서 광해군 때 활약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 라이벌이를 했잖아요.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라이벌이니까 이 광해군 때 이황과 이연적을 문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황을 문묘에서 빼고 삭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인 조식을 문묘에다 올려야지 그랬다가 난리 나서 실패를 하게 된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식. 시험에는 요 이황, 이, 조식까지 시험에는 이제 3명이 잘 언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36번 볼까요? 자, 다음 건축물과 관련 있는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오죽헌. 자, 오죽헌 누구네 집? 신사임당 집이지. 친정. 신사임당 친정.
그리고 신사임당의 친정이니까 이 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까지. 그래서 요 오죽헌과 관련된 인물은 누구냐? 이. 자, 옆에 자운서원 나오는데 몰라도 자운서원 몰라도 풀 수 있죠. 자운서원은 파주에 있는 서원으로 이 이를 모시는, 대양하는, 제사 지내는 서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를 골라라. 네, 1번부터 봅시다. 주자서 저류를 저술하였다. 이황. 자, 양명학을 수용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자,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두라고 합니다. 양명학, 강화학파, 정제두. 네, 양명학, 강화학파, 정제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은 윤휴랑 박세남. 윤휴랑 박세남. 이 윤휴라는 사람이 제가 사문난적으로 제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은 건 정신왕국 때 이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뭐 죽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욕을 먹었고 그래서 규탄을 받았다. 책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사문난적으로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욕을 엄청 먹다가 나중에 정신왕국 때 윤휴는 사사가 되죠.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뒤에 문제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리는 두로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고 하였다. 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리통기국론 여기 있네. 리통기국론.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통기국론은 이.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 여러분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리는 기를 강조했어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이런 명칭을 알아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는 주기론의 선구자지 주기론의 직대상이지 이렇게 그냥 기를 강조해야지. 대충 알아두시면 이런 표현이 실제 나왔을 때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명칭을 알아두세요. 이종기비론 이황. 그 다음에 이통기국론 이런 식으로 학설을 알아두는 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대강 알아두잖아? 그건 제가 늘 말하지만 대충 안다. 그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알겠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알아두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알아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강 하게 되면 문제도 대강 풀게 되고 대강 틀리게 돼요. 다 틀려 그러면. 이렇게 딱 명칭을 이런 건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알아둬야지 훨씬 한국사는 문제가 뚜렷하게 잘 풀리죠. 한국사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대강 알아. 대강. 두루뭉실하게. 왜냐면 이걸 대강 알기 때문에 어떤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또는 뭐 우리 모의고사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모의고사 봤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뭘 틀렸어. 이거 내가 대강 알아서 풀렸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체크를 해둬야 돼. 내가 그래서 틀렸구나. 여러분 중에서 그래서 말을 조금만 바꾸면 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대강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나 명칭이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을 조금만 바꾸면 또 틀리고 조금만 바꾸면 틀리고 하는 건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리는 거야. 난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또 틀렸지? 그건 대강 알아서 그런 거야. 그런 문제는 또 나오면 또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엄청 대단한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국사 뭐 얼마나 우리가 무슨 뭐 논문술도 아니잖아. 그치? 학위 딸 거 아니지? 아니잖아. 안 할 거잖아. 시험장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 지식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냐 모르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못 푸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논문을 써라 학위를 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벌써 12월 오늘이 며칠? 16일이지. 보통 벌써 12월 중순이 돼가고 있어.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문풀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거나 아니면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런 내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파악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잖아요.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안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 내가 대강 알고 있는 거. 명확한 용어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작업은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 어떤 학생이, 저는 이제 주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년 시험에 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진짜 노 베이스가 없어. 쉽게 말하면 한국사 공부를 처음 하는 거야. 근데 기본서를 한 번쯤 들었나 봐요. 한 번 이제 다 들었어요. 이 기본 이론을. 그리고 이제 문풀을 들어간 거야.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문풀을 쫙 시작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열심히 해라? 야, 열심히 하면 돼. 아니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딱 보고 든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본서를 이제 한 번 봤는데 학원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상 문풀을 들어갔는데 근데 문풀을 하고 있는데 혼자는 못 풀겠어. 그럴 수 있잖아. 지금 그게 여러분한테도 당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딱 닥친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거기다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10월 이전이라면 기본서를 더 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지금 10월 이전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그럼 기본서를 해야 돼. 기본서 한 번 더 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지금 12월 더군다나 이제 중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풀을 하되 내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모의고사 본 거에서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보고 정말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점수가 말해줘? 한 50점 이하다. 40점 이하다. 이렇게 되면 문풀을 하기는 하되 왜냐면 그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문제 푸는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풀을 하지만 문풀과 이 기본 내용의 비율을 문풀보다 기본 내용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쉽게 말하면 50점 이하 나 말하자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나는 문풀보다는 문풀을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정도 파악하는 거고 그 대신 기본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이야. 한 50점에서 70점 사이?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문풀과 기본서의 비율을 한 50, 50? 이 정도. 그러니까 문풀 하면서 여기서 모르는 거를 찾아보는 거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70점 이상인데 나는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재 문풀 하면서 이 문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놓치는 부분들만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제시한 거 그냥 샘플일 뿐이고 알죠? 샘플일 뿐이고 여러분의 성취도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정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15일 있으면 1월이야. 내년이야. 15일 있으면 진짜 1월이다. 이제는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최대한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한국사가 제일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한국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 점수가 좀 나왔어. 그러면 요거보다는 내가 부족한 과목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요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완전 맥시멈 한 2월까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2월까지는 최대, 제가 제일 늦게까지 해서 2월까지는 다 둬야 돼요. 다 한 번씩.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여러분 숙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짧게 문풀 살짝 그때는 이제 진짜 집중 문풀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늦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지금 그리고 제가 맥시멈 2월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제가 10월쯤이라면 야 12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월까지 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과목의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왜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면 막 날도 세고 하잖아요. 물론 날을 세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세요. 뭐 좀 쉬다 해야지. 물론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치팅데이 하루 있는 것처럼 잠깐. 나머지는 다 시험 기간이야.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진짜 시간을 소홀히 보내면 내년에 합격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더 해야 돼. 1년 더 해야 돼. 여러분이 1년 공부해보니까 지금 공부 몇 개월 해봤지만 해봐서 알잖아요. 1년 더 한다고 생각해봐. 캄캄하지 않아? 암담해지지? 그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내년에 합격을 하느냐 아니면 내후년까지 가느냐 내후년 그 이듬해까지 가느냐는 정말 요 한 3개월 안에 3개월 아니죠. 한 2달 반 정도 안에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지금은 미루면 안 돼.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지금부터 미루면 이제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거는 이제 없는 거야. 내 점수에 없는 거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야, 잘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100번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야, 이거는 뭐 그냥 얼굴 보고 말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돼? 그게 무슨 위로가 돼?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잘할 수 있어, 진짜? 해야 잘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그냥 위로가 될 뿐이지. 잠깐, 1분, 1초 위로가 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한테 꽂아줘야 돼요. 진짜를 알려줘야 돼. 현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죠.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 그건 내가 100번도 해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100번도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은. 그런 말 필요하면 와. 내가 손도 잡아주고. 100번도 잘할 수 있다. 내가 다 해줄게. 안아줄게. 내가.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100번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위로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아야지. 내 현실을. 왜냐면 시험은 여러분이 볼 거잖아요. 내가 물어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볼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냥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는 어떻게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안 돼. 잘하겠지? 잘하겠지는 아니야. 진짜 잘해야 돼.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 몇십 년이 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의 몇십 년이 걸린 거 아니야? 최소한 여러분 들어가면 20년 다닐 거 아니야? 20년은 다닐 거잖아. 연금을 받아야 하잖아. 20년 다닐 거지? 그러니까 20년이 달려있는 문제. 여러분이 1년 열심히 해서 20년 편하면 야, 그게 남는 장사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3개월 바짝 하고 20년 잘 지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20년이 나한테 달렸구나. 이거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나? 잘할 수 있어 얘들아.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지. 마무리는 훈훈하게. 늘 그런 거지 뭐. 자, 우리가 문제를 너무 안 풀었어. 자, 거기 보시면 137번 볼게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가 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법리에는 한결같이 자치통감에 의거했고 강목의 필삭한 취지에 따라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해서 요령만 남겨두려고 힘썼습니다. 삼국이 함께 대치했을 때는 삼국기라고 칭하고 신라가 통합했을 때는 신라기라 칭했으며 고려시대는 고려기, 사만 이상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의 역사서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조선 전기의 역사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동국 아니고 고려사부터 합시다. 하나는 고려사 문종. 자, 고려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려의 역사겠죠. 그래서 고려사는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 이게 의미예요. 자,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했다. 자, 그 전에 고려국사라든가 뭐 정도전의 고려국사 같은 그런 고려시대를 다룬 책에서는 고려를 너무 폄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 60년 지났어요. 나라가 세워진 지 5, 60년 지나니까 야, 고려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어. 괜찮았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한 게 고려사고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러면 기전체는 본기, 세가, 지, 표,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기는 안 썼어요. 없어. 왜냐하면 본기라는 건 왕조의 역사인데 우리는 중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본기로 기록해? 세가로. 우리는 제후국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역사를 세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사는 세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 대신 우왕과 창왕은 원래는 왕이기 때문에 세가에 기록해야 되지만 우왕과 창왕은 여러분 신우, 신창이라고 해서 신돈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 우왕과 창왕을 열전에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려사, 그 다음에 동국통감. 자, 동국통감은 성종 때 완성된 책이고, 자, 고려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통사, 최초의 통사. 자, 통사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 통째로 썼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했고 편년체로 쓰여졌고,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 자, 구성은 외기. 자, 사만 이전을 외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삼국기, 신라기. 여기서 말하는 신라기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만 이전을 외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록이 찌끔이어서, 네, 너무 사료가 없어서 외기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동국통감을 물어볼 때 이 제시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국왕, 훈신, 사림의 사론을 반영하였다. 자,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동국통감. 그래서 훈신은 훈구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림과 훈구의 의견을 다 포함시켰어. 그런 뜻이에요. 국왕과 훈신과 훈구와 사림의 어떤 역사적인 입장이 있죠. 그거를 다 포용해서 기록했어. 요거. 그래서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면 동국통감, 최초의 통사라고 나오면 동국통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만 이전을 외기로 기록했다. 여기 지금 금방 나온 사료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다 언급돼도 동국통감이구나. 이렇게. 동국통감은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조선 초의 역사서 중에서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137번에서 1번. 단군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네, 이거네, 이거 통사. 자, 2번 신화와 전설을 포함한 우리 역사를 신의사관으로 저술하였다. 여러분 신의사관 하면 삼국 유사. 네, 유사. 맞아요. 신기하고 기이한 야사서라 전설을 잔뜩 넣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영사체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사체가 뭐냐면 시가 형식으로 지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찾자면 여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시가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지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굳이 찾자면 동국세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종 때 편찬된 시로 되어 있는 역사. 그래서 굳이 답을 찾자면 동국세년가를 찾을 수 있다. 자, 4번. 강목법이 이창에서 재정리하여 기전체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기전체 아니라며? 네, 기전체 아니고 편년체라며? 네,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남았군요. 그래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서 138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